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AI 업저버빌리티 관리를 통해서 AI 에이전트 투명하게 다루기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하게 된 오형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고려대학교 4학년으로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AUSG라고 하는 AWS KRG 하나 대학생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운영진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WS 코리아의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에 조금 잘리는데 팀의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고 관련해서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겪은 것들을 주제로 좀 담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들에 대한 목차를 다루기 전에 이 발표는 기본적으로 AI 에이전트를 처음 다루거나 회사의 멀티 AI 에이전트 플랫폼 같은 걸 POC나 도입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옵저버빌리티가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걸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는 장표들이니까 그런 눈높이에 맞는 청중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옵저버빌리티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이후에는 관련된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서 상우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스트랜드 에이전트 SDK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옵저버빌리티를 챙길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을 어떻게 가시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저버빌리티 한국말로 관측 가능성 혹은 관측성이라고 하는 용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2024년에 논문으로 게재된 멀티 에이전트 플랫폼의 구성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논문의 한 피규어인데요. 지금 보시면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에이전트 플랫폼 안에서 정말 많은 상호작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호작용들을 모두 다 들여다보고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AI 에이전트 플랫폼의 좀 특성이고 이 안을 전부 블랙박스로 둔 상태에서 외부의 프롬프트 그리고 내부에서 다가오는 피드백들을 기반으로 해서만 내부 동작의 올바름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마도 구축하시다 보면 좀 단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AI 개발, 우리 보통 AI를 소개할 때 이 에이전트를 주니어 개발자로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 주니어 개발자를 그냥 데이터 센터나 프라이빗 레포에 넣어놓고 자 너가 알아서 해보고 우린 그 결과만 볼게 라고 하는 것과 얼추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AI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확률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람을 모방하기 때문에 카오스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현실과 좀 비슷한 사람들을 블랙박스에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을 제대로 할 방법을 구축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나중에 가서는 더욱 알기 힘들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마찬가지로 분산 시스템에서 챙기는 것과 비슷하게 내부 상호작용들을 사람이 보고 확인하고 다음을 기약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옵저버빌리티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념과 도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인데요. 오픈 텔레메트리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가시성 프레임워크라고 제시되어 있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앞으로 우리는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로그를 찍을 때 이러한 형식으로 찍을 거예요 라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기반으로 구축된 도구들의 집합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장점으로 데이터 수집의 표준을 제공을 하고 어느 누구가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오픈 텔레메트리를 사용을 하면 모두가 동일한 형태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장점에서 비롯된 유연한 수집과 시각화 통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가운데에 오텔 콜렉터라고 하는 오픈 텔레메트리 지표들을 수집할 수 있는 콜렉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곳으로부터 오른쪽에 보면 옵저버빌리티 프론트엔드 앤 APIs라고 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 오텔 콜렉터에서 나온 스팬이라고 하는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들을 받아서 뿌려주고 가시화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제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트랜드 에이전트 SDK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직전 발표에서 많이 설명해 주시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모델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오픈소스 SDK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장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뽑은 것들은 먼저 유연한 도구 지정과 사용을 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여러 모델들을 구애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A2A나 MCP 같이 여러 통합 기법과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 장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 좀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존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는 최근 출시된 플랫폼성의 서비스로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치프레이즈로는 프로토타입 투 프로덕션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로컬에서 개발하고 설계해서 이걸 앞으로 배포할 때, 프로덕션으로 나갈 때 여러 가지 병목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 런타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CI/CD 파이프라인 어떻게 구축할 건지, 뭐 게이트웨이는 어떻게 설정할 건지, 옵저비리티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병목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병목 지점들을 비교적 간단하고 그다음 그 안에서 플랫폼 안에서 AI 에이전트 배포를 훨씬 더 유연하고 빠르게 해줄 수 있도록 베드락의 부가 기능으로 설계된 서비스로 크게는 Enhance with Tools and Memory 그리고 Deploy 그리고 옵저비리티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해드리지는 않겠지만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다들 한번 혹시 기회가 되시면 도입해보고 배포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옵저비리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좀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스트랜드 에이전트 SDK에서 어떻게 옵저비리티를 챙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랜드 에이전트 SDK는 대부분 파이썬을 기반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로깅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기본적인 로거를 설정하는 것은 아마 많이들 아시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다음과 같이 터미널에 우리가 아웃풋으로 시간대나 디버깅 디버그나 인포 같은 추가적인 정보들 같은 것들을 수집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오픈 텔레메트리 데이터로서 익스포트 할 때는 그에 맞는 환경 변수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오텔 익스포터 할 엔드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거나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서라이제이션 등을 진행할 때 필요한 헤더들을 덧붙이거나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건 스트랜드에 대한 예시를 가져온 거여서 스트랜드 관련돼서 필요한 오텔 익스포터 같은 것들을 초기화하는 과정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금 중요한 얘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존의 도구들을 사용할 때는 AI에게 도구들을 주어주고 AI에 너가 원하는 대로 도구를 사용해서 무엇을 해줘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구를 오피셜한 MCP 서버 도구를 그냥 지어줄 수도 있고, 혹은 직접 내가 만든 로직, 비즈니스 로직을 그냥 아까 보신 것처럼 툴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하면 AI가 이것을 해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셜한 MCP 서버를 쓰는 것과 커스텀 로직을 직접 툴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오피셜한 MCP 서버를 쓰는 것은 좀 더 예시가 많거나 혹은 사용 사례가 더 많은 것들을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쓰시다 보면 아마 더 디테일한 요구를 원하거나 더 디테일한 동작들을 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로직 내에 별도로 AWS API 같은 것 혹은 별도 로직, 검증 로직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오피셜 MCP랑 동일한 작업 혹은 그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비즈니스 로직들을 담은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EC2 근 한 달간 평균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조회하고 추이를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오피셜한 MCP 서버를 사용하게 되면 먼저 클라우드워치 MCP를 달아서 조회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제가 사용했을 때는 US 웨스트 2에는 EC2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AP 노스이스트 2를 조회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프롬프트에 입력을 해주거나 혹은 다시 질의하거나 하는 과정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다시 조회하는 과정들을 포함하게 되고, 특히 여러 번의 툴을 사용하거나 여러 번의 인풋이나 동작들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툴 사용이 여러 번 실패할 수 있고 그만큼이 다 토큰 소모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트랜드 에이전트에서 토큰이 더욱 많이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좀 기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커스텀 로직을 직접 작성해서 툴 어노테이션을 툴 데코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만들고 주어지게 되면 제가 굳이 리전을 명시하지 않아도 제가 직접 작성한 파이썬 로직 안에
리전을 그냥 AP Northeast 2로 고정해 놓기만 해도 어차피 얘가 굳이 리전을 직접 판단하지 않고 이 리전에 이 API를 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아까 같은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알아서 검증 등을 진행을 해서 토큰 소모를 덜 하고 한 번에 성공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더욱더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고, 이것은 아마 비즈니스 로직이 더 복잡해지고 혹은 인풋들이 베리에이션이 늘어나거나 혹은 인풋 로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더욱더 크게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 툴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까까지는 저 툴 데코레이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다뤄봤다고 하면, 이번엔 툴 데코레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관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스텀 스팬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트레이서를 붙이고 그 안에 커스텀 스팬들의 어트리뷰트를 설정을 함으로써 이 로직은, 이 툴은 결제에 사용할 거야, 이 툴은 린징에 사용할 거야 등의 태그를 제가 직접 지정해 줄 수 있고, 이건 나중에 오텔 익스포트 이후에 가시화하는 플랫폼에서 분류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아까 한 얘기랑 좀 비슷한데, 결국에는 제가 내부의 비즈니스 로직들을 충분히 담고 그 다음에 내부 동작들에 대해서 여러 번 세세하게 로깅을 커스터마에 추가함으로써 이 로직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검증되어 오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보면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데이터베이스의 프로시저 같은 것들은, 프로시저 작업들이나 혹은 이런 트랜잭션 작업들은 매우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가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여러 번 로그를 원하는 곳에 추가함으로써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들에 대한 기록과 검증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들은 전부 아래 보시는 스트레인지 에이전트 샘플들에 전부 기재되어 있고,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더 다양한 샘플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더 커스텀하고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추출한 로직들과 행동들을 어떻게 가시화할지에 대한 도구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크게는 세 가지의 공개된 도구들과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은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 업저버빌리티 플랫폼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기존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로 배포된 애들에게 별도의 설정이나 혹은 세팅은 이제 없이 엑스레이와 환경 변수 설정만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콘솔에서도 아마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별도의 복잡한 설정 없이도 진행을 할 수 있고, 보시면 요거는 그냥 오버뷰로만 가져온 거고, 이런 식으로 모델들이 있고 세션이 있고 이런 것들을 표기해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구축했던 커스텀 스팬들도 통합한 대시보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세션이 있고, 크게는 세션이 있고 세션 안에 사용자와 상호작용한 여러 트레이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트레이스 안에는 빨간색 박스 친 곳이 하나의 트레이스 안에 있는 스팬들에 대한 기록인데, 스팬들이 저렇게 토글 형태로 쭈루룩 나열되면서 이 AI가 한 트레이스에서 어떠한 작업을 했고 어떠한 툴을 사용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서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커스텀 스팬 어트리뷰트를 설정했을 경우에 만약에 제가 그 어트리뷰트를 설정한 도구를 여기 스팬에 띄우게 되면 저기에서 다른 기본적인 속성들 외에 제가 설정한 스팬들로 확인을 할 수 있고 혹은 분류도 나중에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라이즈 AI라는 회사의 피닉스라는 제품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오픈소스 통합 가시화 도구인데 그 중에서도 간단하게 호스팅하거나 혹은 커스텀할 수 있는 것 좀 개인적으로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도구입니다. 기능들이 많지만 이 중에서 옵저버빌리티를 좀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방법은 엄청 어려운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호텔 컬렉터 엔드포인트에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를 수집할 트레이서 인스턴스를 초기화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 부분, 제가 원하는 기록을 하고 싶은 부분에 어떠한 종류의 작업을 의미하는 스팬인지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분류나 설정들을 추가하게 되면 나중에 옵저버빌리티 플랫폼 내에서 이렇게 에이전트의 행동이면 에이전트, LLM 호출이면 LLM 호출, 도구 사용이면 도구 사용, 이런 식으로 좀 더 가시화된 형태로 제가 직접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랭퓨즈라고 하는 도구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시화 도구이고 오픈소스로 직접 셀프 호스팅이 가능한 도구로 사용력 비교랑 분석을 제공한다는 게 좀 더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도구입니다. 랭퓨즈도 사실 설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 변수로 엔드포인트와 헤더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익스포터를 설정함을 통해서 간단하게 추출을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를 실제 사용할 때 랭퓨즈 태그라고 해서 이 에이전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나중에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랭퓨즈 대시보드인데요. 마찬가지로 셀프 호스팅이 가능해서 제가 도커로 띄워놓은 모습이고 그 안에서 각 에이전트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에이전트가 어떤 툴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모든 상호작용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비교라고 적혀있긴 한데 비교보다는 각각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말씀드리려고 표로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 에이전트 코어 옵저비리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 코어로 배포했을 경우에 간단하게 설정을 해서 트레이스를 확인을 하고 스펜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엑스레이를 별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트레이스당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 외에 어라이즈 피닉스나 랭퓨즈는 사실 OSS로 제공이 되기도 하고 도커라이징해서 셀프 호스팅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능들이 추가되고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더 좋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피닉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단일 컨테이너로 간단하게 호스팅이 가능하고 랭퓨즈는 그것보다도 사용량 모니터링 등 좀 더 프로덕션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장점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둘은 사실 각자가 서로를 비교해 놓은 글이 각자 사이트에 있어서 아래 링크에 첨부를 해 두었으니 혹시라도 비교가 필요하시면 저기 공식 문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오늘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 정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이렇게 했다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저는 멀티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이 에이전트 플랫폼 안에 일관성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점차 기능들이 나뉘게 되면서 AI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AI의 동작들을 통해서 예측이나 생성 등의 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오픈 텔레메트리를 통해서 가시화 플랫폼의 행동들을 기록을 해두되 그 이후에 일관성이 필요한 곳은 코드베이스로 룰을 작성을 해서 코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이 행동들이 올바르게 수행되게끔 하게 구성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기록들을 모두 한 곳에 하기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 비즈니스에서도 사실 요구사항에 맞는 커스텀이나 기존 애플리케이션으로 오고 가는 AI가 A라는 작업을 해주면 그 결과를 프로그램이 B로 받고 그 이후에 그걸 다시 AI가 해주는 이런 멀티 에이전트 플랫폼에서는 사실 그런 일들이 좀 더 비일비재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느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관측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커스텀 대시보드를 지금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간략하게 줄이면 이런 식인데요. 가장 왼쪽에는 여러 스트레인즈 에이전트가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그냥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다를 그냥 도식화해 놓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막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것들은 그 안에서 얘네들이 서로가 서로 간을 막 호출하고 하는 과정들을 담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기존의 스트레인즈 에이전트 SDK에서 추출하던 것뿐만 아니라 제가 컴퓨터 ECS였어가지고 ECS라고 그냥 말을 하면 ECS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추출되는 것들 중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들 또한 오픈 텔레메트리로 보내서 클라우드 와치로 수집을 하고 그 안에서 서브스크립션 필터를 통해서 ECS 대시보드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스트랜드 에이전트 SDK도 로그 그룹에서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가 별도의 로그 그룹으로 로그들이 추출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들도 함께 로그를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서브스크립션 필터를 통해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로 실시간 트레이스 스트리밍을 진행을 하면 대시보드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준실시간으로 제가 조금 덜 답답할 정도의 속도로 이것들을 관측할 수 있었고 그만큼 이 에이전트 플랫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매우
쉽게 가시화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진으로 보면 요거는 사실 지금은 요거보다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형태이기는 한데 보시면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에이전트의 활동과 컨테이너 로그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전트 활동 중에는 보면 이것도 너무 제이슨 향이긴 한데 뭐 어떤 툴을 사용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요걸 조금 더 예쁘게 만들면 아까 랭퓨즈나 피닉스 같은 플랫폼이 되겠죠 아마. 그리고 그 바로 아래서는 또 그 안에서 진행된 AI가 뱉은 결과를 받아서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룰 베이스로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는지 ECS 대시보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까지는 좀 더 AI 옵저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이 옵저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하면서 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일관성을 붙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AI에게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맡기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배를 마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옵저버빌리티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처음 시발점이 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옵저버빌리티 도입을 통해서 AI가 어떤 것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명확히 할 수 없는지 어떤 것을 내가 기대한 만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다시금 일관성 있게 돌릴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프로덕션에선 항상 적절한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멀티 AI 에이전트 플랫폼이 내 의도와 좀 더 핏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옆에 사진은 그런 관점에서 약간 AI에게 살짝 매몰되는 제가 느낌이 있었어서 보시면 사실 요즘 MCP 개발하는 사람은 진짜 많고 근데 또 퍼블릭한 MCP를 직접 사용하는 사례나 그런 것들은 막 MCP를 개발해서 내놓는 사람보다는 덜 보이는 것 같아서 오피셜한 MCP 서버를 사용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커스텀 로직을 직접 작성해서 툴로 사용하거나 혹은 AI에게 이러한 권한을 위임해야겠다고 정확하게 설계를 한 뒤에 발전을 시키거나 하는 나에게 주권을 가진 개발자, 나에게 주권을 가진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덧붙이고자 이 장표를 추가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옵저버빌리티를 구축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것들에 대한 간단한 도구들을 소개해드림으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